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두 번째 능력 단위 요소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중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 그중에 첫 번째 기본 문법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을 적용하여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의 연산자와 명령문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데이터 타입, 변수, 연산자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사전으로서 각각의 용어를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변수는 어떤 값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고정적인 값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변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 값의 길이와 성질을 뜻합니다. 데이터 타입의 종류로서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 문자열, 소수점을 가지는 실수형이라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연산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연산자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세부 내용으로서 먼저 데이터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로서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부분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전에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등 어떤 형식의 값을 저장할 것인지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여 변수를 선언합니다. 정수값을 담는 변수 A라는 걸 쓰겠다. 뒤에 다루겠지만 int A 초기값은 0을 주겠다. equal 0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서 이 변수는 이 데이터를 담는 변수야 라고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의 유형은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이 데이터 타입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통적인 데이터 타입 유형으로서는 먼저 불린 타입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 있고 값은 true, false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문자 타입이다.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두 글자 이상이 조합되어지는 부분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밑에 있는 문자열 타입으로 구분을 하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호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타입은요. 작은 따옴표, 즉 헛따옴표로 값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일례로 A다. 그 경우는 헛따옴표로 감싸주고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나열된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경우 두 개의 문자 이상이 같이 결합되어지는 경우에는 문자열이다. 그 경우에는 구분기호로 큰 따옴표, 상따옴표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정수 타입이다. 정수는 소수점을 가지지 않는 딱 떨어지는 값이죠. 10이다, 15다. 그리고 부동소수점 타입이다.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값을 이야기합니다. 3.5다. 이렇게. 그리고 배열이라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명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가 없는데 동일한 변수명이지만 여러 값을 저장할 때는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배열 타입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개괄적인 데이터 타입의 유형을 살펴봤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별로요. 데이터 타입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와 C 언어 위주로 하겠는데요. 자바의 데이터 타입 크기 및 기억 범위다. 종류로서는요. 문자 타입, 정수형 타입, 실수형 타입, 논리형 타입.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의 표시 기호입니다. 문자인 경우에는 CHAR을 사용을 하고요. 저장의 크기는 2바이트, 즉 16비트. 자바에서는요, 한 글자를 저장할 때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당 2바이트, 즉 16비트가 사용되어집니다.
기억 범위는 꼭 기억할 필요성은 없는데요. 네, 0에서부터 65,535다. 2에 16 이렇게 했을 때 네, 구해지는 값은 65,536일 겁니다. 근데 0이 빠지니까 개수로 따지면 0부터 65,5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수의 데이터 타입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이트는 1바이트 크기를 가지고요. 네, 소트는 2바이트 크기를 가지고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입니다. 값의 범위가 바이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값, 네. 2의 7승, 마이너스 2의 7승에서부터요, 네. 2의 7승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마이너스 1이냐? 네. 0이 포함되어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거는 우선은 개괄적으로 데이터 타입의 종류 위주로 익히도록 할 거고요. 네. 소트는 2바이트. 크기 값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으세요. 데이터 타입의 종류와 어떤 데이터를 담는,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에 차지하는 공간, 즉 크기는 어떤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 범위까지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int는 정수형 타입이야, 네, 4바이트 차지하고요. long은 네, 8바이트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수, 플로트와 더블이 있습니다.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마지막으로 룰리, 불리는 1바이트 공간을 차지합니다. C++ 데이터 타입 크기 및 기억 범위 살펴보면요. 네. 자, 문자인 경우에는 네, 데이터 타입 종류 자바와 동일하게 char, 네, char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네, char 여기서는 1바이트 차지합니다. C++에서는 1바이트.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영문자 기준으로 문자는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네. 부호가 없는 문자형이다. 네, unsigned char. 부호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마이너스 음수를 뜻하는 부호 비트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양수값의 범위만 가집니다. 네. 마찬가지 1바이트 차지하고요. 네, 정수, sort, int, long, 네, long 이렇게 있는데, 네, sort는 2바이트, int는 8바이트, long은 8바이트, long은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 부호 없는 정수는 unsigned s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실수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롱 더블은 8바이트. 와 같은 데이터 타입 종류들이 있습니다. 뒤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네. 뒤에 퀴즈 및 모의고사로 문제 유형 읽혀볼 테니까요. 네. 그때 저희가 문제 유형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음. 자, 데이터 타입 파트의 퀴즈입니다. 네. 첫 번째. 다음 중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첫 번째. 배열 타입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네. 배열은 구분할 때, 네, A, 그냥 일반 변수가 아니라 배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네. 배열 이름을요. 문자열 타입은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며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정수형 타입은 소수점을 포함하는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소수점을 포함하는 값을 저장할 때는 네, 정수가 아니라 실수형 타입이죠. 실수. 소수점을 포함하는 네, 숫자값. 실수형 타입입니다. 마지막 문자 타입은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며 작은 헛따옴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C 언어에서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더블 실수형, int 정수형 맞고요. 플로트 네, 실수형, char는 문자 타입이죠. 네. 그래서 정수형 변수 선언할 때는 int 사용합니다. C 언어에서 데이터 타입 중에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저장 공간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블, int, 플로트 char 이렇게 있는데요. 네, 더블은 8바이트, int와 플로트는 각각 4바이트, char는 1바이트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 되겠습니다. 8바이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서 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변수는 variable, 변수 개념. 변수는 저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주기억 장치,
램 메모리에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밑에 개념도 보면 변수 개념도 이렇게 메모리, 램 메모리는 저장 공간을 8비트, 1바이트 단위별로 번지를 매겨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변수는 저장하는 값에 따라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으로 구분해. 그래서 변수는 선언할 때 이 변수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어라고 데이터 타입을 앞에다가 붙여서 선언을 했었죠. 개념들은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번지 단위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진다. 변수명에 대한 설정 규칙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C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요. 변수명의 설정 규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변수의 이름을 설정할 때 규칙은 영문자, 숫자, 밑줄의 사용이 가능하다. 한글 사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글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 영문자, 숫자, 특수기에서는 언더바, 아래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주의사항인데요. 반드시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숫자가 앞에 오면 안 돼.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변수명에는 공백이나 밑줄 위에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능해.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 C 언어는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변수명에는 제어문이나 do, for, while 같은 제어문, if 이러한 제어문. 그리고 자료형 앞서서 살펴봤던 char나 double이나 int나 이러한 기존에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예약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약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변수 선언하고 난 다음에 문자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int a equal 1 세미콜론 이렇게 변수 a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 얘는 정수값을 담는 변수고 초이값은 1이라는 값을 할당할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변수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료형 변수명 equal 값 세미콜론. 그래서 int a equal 10 세미콜론. a는 a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할 건데 얘가 담을 수 있는 값은 정수형 값이야. 그리고 초이값은 10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로 정리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약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야. 이 설명이 맞습니다. 앞서서 예약어는 제어문이라든지 if, for 반복문, do while loop와 같은 제어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타입을 지정하는 char나 문자 타입, 정수값 int 이러한 것들. 프로그래머가 이미 설정한 변수 이거는 예약을 올바른 거기 때문에 1번 정답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예약어가 아닌 것을 골라라. 스위치도 제어문입니다. 스위치 분기문, 스위치 케이스.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 문법 할 때 저희 다룰 겁니다. 실기 파트에서 저희 정리할 할 예정입니다. for 반복문, 그리고 short, 데이터 타입, 그리고 virtual. 얘가 틀렸습니다. 1, 2, 3번은 예약어이고요. 4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다음 중 C 언어의 변수명 작성 규칙으로 틀린 것은 변수의 이름 작성 규칙, 시험에 자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변수명에는 공백이나 밑줄 이외의 특수문자 등을 사용할 수 없어. 맞고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영문자, 숫자, 밑줄 사용이 가능하다. 맞고요. 첫 글자는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해야 되고 숫자가 오면 안 돼. 맞습니다. 자,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산자인데요. 연산자의 개요로서요. 개념 정립을 먼저 해보면 연산자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연산을 표현한 기호들이다. 프로그램 내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연산자 사용을 하고 연산자의 종류는 다양한데 산술적인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시프트 연산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관계 연산 또는 얘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값 자체를 서로 비교하는 크냐 작으냐 같으냐 논리 연산자 두 개 이상의 조건식을 모두 만족하느냐 두 개 이상의 조건식 중에 하나만 만족하느냐 이러한 논리 연산자
세부적으로 연산자 종류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연산자이고요. 네, 저희한테 익숙하죠. 자, 플러스 양쪽의 값을 더한다. 네, 빼기 마이너스는 왼쪽에서 오른쪽 값을 빼. 네,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곱하기는 x가 아니라 별표를 사용합니다. 네, 별표. C 언어를 기준으로 연산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x가 아니라 별표 곱. 그리고 나누기가 아니라 네, 슬러시가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슬러시.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나누어서 몫을 구하는 거죠. 몫을 구하는 거죠. 네. 퍼센티지. 퍼센티지는 백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값을 10% 3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결과값은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3, 3, 9 나머지 1이죠. 네, 결과값은 1입니다. 왼쪽의 값을 오른쪽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던 퍼센트 기호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네. 자, 플러스 플러스는 일식 정가시켜라 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이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변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앞에 오면 먼저 정가시켜서 1을 정가시킨 다음에 변수에다가 1 정가시킨 값을 넣어서 계산하라 이 말이고요. 네. 뒤에 오게 되면요. 변수명보다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오게 되면 얘는 해당 계산하는 그 타임에서는 값 자체를 더한다든지 빼지 않고요. 한 사이클 돌고 난 다음에 값 자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네,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A는 변수 앞에 증감 연산자가 오면요. 먼저 변수 값을 증가시킨 후에 변수를 연산을 사용하고 뒤에 해당 얘가 증가 연산이고요. 얘가 감소 연산이죠. 줄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빼라 이 말입니다. 뒤에 변수 뒤에 증감 연산자가 오면 먼저 변수는 연산을 사용하고 나중에요.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관계 연산자. 두 비연산자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야. 네.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죠. 네. 왼쪽이 기준은 방향입니다. 네. 왼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으면 크냐? 네. 크냐? 크면 참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거짓 값을 반환합니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네. 같거나 크다는 없어요. 같거나 크다는 없어요. 네. 크거나 같으냐? 네. 같거나 작다도 없어요. 네. 작거나 같으냐?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꼬리 같으냐? 값을 비교해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연산자가 프로그램 언어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느낌표 이퀄. 이건 C 언어를 기준으로입니다. 네. C 언어 기준으로 연산자, 관계 연산자 정리한 겁니다. 느낌표 이퀄이 값이 같지 않으냐, 다르냐를 뜻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다음 시프트 연산자. 네.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를 이동시키는 연산자야. 네.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네. 방향 자체가 방향으로요. 방향으로 비트는 0과 1, 한 비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시키는. 네. 왼쪽 값을 오른쪽 값만큼 비트를 네,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반대 방향이요. 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요. 네. 해당 왼쪽 값에 오른쪽 값만큼의 부호 비트를 채우면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네. 왼쪽 값에 오른쪽만큼 부호 비트를 채우면서 이동시킨다. 자, 비트 이동 연산자는 그냥 위치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 연산자, 네, 논리 연산자는 두 연산자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따진다. 네. 두 개 이상의 조건식이 있을 때 또는 논리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 논리값의 결과가 두 개 이상의 논리값이 모두 다 참일 때 AND 연산자고요. 네. 두 연산자 중에 하나의 값만 참이라도 참이 되어지는 부분 자체는 OR 연산자 있죠. 또는 연산자. 네, OR 연산자. 요거는 짝대기가 키보드에 보면은 Shift 키 누르고 원키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네,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두 개의 논리값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false. 비트 연산자는 0과 1 각 자리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0 또는 1의 결과값을 가진다. 네. 자, 비트는 0과 1 두 개, 비트 간의 연산을 수행하는데, 둘 중에 1은 true로 이해를 하고요. 0은 false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두 값의 비트를 연산해서 모든 값이 참이면, 네,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반환한다. and, 오와 두 값의 비트를 연산해서 하나가 참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리고 윗꺽쇠, 네, 두 값의 비트로 연산을 하여 서로 다르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두 값의 비트 값이 서로 두 값의 비트로 연산하고 서로 다르면 참을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한다. 네. 그리고 퀼트, 물결은요. 각 비트의 부정으로요. 0값을 가지면 1, 1값을 가지면 0을 반환합니다. 비트 연산자. 자, 자바에서의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는 섞여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산술 연산자 있죠. 네,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것처럼요. 네. 또는 갈로로 묶여져 있는 걸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에서도 연산자 우선순위, 네. 따져보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갈로나 대갈로입니다. 갈로나 대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퀼트, 플러스, 마이너스, 부정이나 증감, 산술 연산자. 부정이나 증감, 산술 연산자가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셈, 나눗셈 연산. 곱셈, 나눗셈 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세 번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번째.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 이동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그리고 사망 연산자로 하는데 물음표 콜론 돼 있죠. 네. 조건 연산자. 사망 조건 연산자. 무슨 말이냐? 네. 밑에 예를 제가 네, 제시를 해놨는데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거는 물음표 뒤에 있는 부분 앞에 있는 게 참이면 콜론으로 구분되어지는 첫 번째가 이게 true일 때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을 때는 false 두 번째 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b 이퀄 일례로 b 별표 이퀄 요거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네. 곱하라 이 말입니다. 네. A가 B보다 크냐? 그러면 A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로에 일례로요. 값 자체가 A가 1이고 B가 2다라고 주어졌다고 한다면 네. 1은 2보다 크냐? 안 크죠. 네, 안 크면 얘가 true, 얘가 false. false일 때 값을 네, 결과값을 반환하는데 B는 2라는 값을 가지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B 별표 이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B는 뭐를 값을 가지죠? 2라는 값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B라는 변수는 2 곱하기 2 해가지고요. 네. 4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마지막 대입 연산자 네. 이퀄 플러스 이퀄 방금 저희가 했던 곱하기 이퀄 이것도 대입 연산자입니다. 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할당해 이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이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뒤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기존의 b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넘겨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상으로 보면 갈로 대갈로 부정 증감 산술 연산 곱셈 뺄셈 못했음 뺄셈 시프트 관계 논리 조건 대입 연산자 C 언어도 비슷합니다. 네. C 언어의 연산자 우선순위 보면 네. 갈로 및 대갈로 그리고 부정 증감 산술 연산, 곱셈 나눗셈 산술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산술 연산, 시프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사망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네. 그게 같습니다. 자, 연산 표기법이라고 해서요, 네. 이 연산 표기법이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간혹 나왔던 부분인데,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에서요,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내지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도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산표기법의 종류입니다. 네, 전입표기법, 프리픽스, 중입표기법, 인픽스, 후입표기법, 네, 포스트픽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전에 자료구조 파트에서, 네, 뭐,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네, 그가운 개념이 틀리고요. 네. 얘는, 연산자와 변수 간의 배치인데, 연산자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전이표기법은 연산자를 먼저 쓰고, 그 연산을 수행하는 피연산자들 뒤에 표기한다. 예를 보면요. 이렇게, 플러스 A 곱하기 BC, 이렇게, 네. 플러스 A 곱하기 BC. 이렇게 연산자를 피연산자 앞에다가 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중입표기법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표기법이죠. 연산자를 피연산자 사이에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A 플러스 갈로 B 곱하기 C 갈로 닫기. 요거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요거를 딱 보면 이건 우리가 뭐 모르겠는데 이거 식이 이상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뒤에 후입표기법도 마찬가지. 네. 후입표기법도 네, 피연산자 뒤에다가 연산자를 배치합니다. 요 설명이 틀렸네요. 네, 연산자를 피연산자라는 건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수 뒤에다가 해당 연산자를 배치하는 것을 후입표기법이다. 위치가 연산자의 위치가 앞이냐, 중간이냐, 뒤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산표기법 간의 변환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연산표기법 간의 전환으로서요, 프리픽스, 전입표기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과정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자, 앞단에서 저희가 여기 전입표기법으로 나와 있는 얘, 플러스 A 곱하기 BC, 이거 무슨 뜻이야? 네. 얘는 원래 중입표기법인데 얘를 바꾼 거예요. 전입표기법으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중입표기법에서 전입표기법으로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시험에서는, 전입표기법을 제시해놓고 이 값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구해. 또는 후입표기법으로 값을 제시해놓고 구하라. 또는 어려운 과정이 전입표기법을 후입표기법으로 바꾼 것 중에 올바른 거 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가 중간단에 보면 중입표기법을 후입표기법으로 바꾸는 게 있으니까 이 중입표기법을 전입표기법으로 바꾸는 방법도 원리만 아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되어진 예제 가지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전입표기법, 네. 플러스 A 곱하기 BC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요, 후입표기법으로 바꿔라고 하게 되면 중간단으로 중입표기법으로 먼저 바꿔요. 전입표기법을 중의로 바꾸고 중의를 후의로 바꾸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네. 자, 규칙은요, 전의의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의는 연산자, 그 다음에 변수, 연산자, 변수 형태로 되어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연산자, 변수 순으로 되어 있는 걸 뽑아요. 플러스 A, 연산자 A는 변수인데 뒤에 변수가 없어요. 네, 그럼 넘어가고 별표 BC, 요거죠. 별표 BC는 연산자, 변수 형태로 나열되어 있네. 그럼 얘부터 먼저 중의법으로 바꿔요. 중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변수 순으로 바꿔. 그러니까 별표 BC를 B, 별표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해주고 얘는 먼저 계산한 거야 라는 걸 구분하는 형태로 갈로를 묶어주는 게 수월합니다. 네, 혼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A, 갈로 B, 별표 C, 갈로 닫기로 구해졌고요. 네. 이 갈로꾸러미 안의 값은 한 덩어리로 변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전의를 다시 중의로 바꿀 때 연산자, 요 연산자죠. 네. 연산자, 변수,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변수 형태니까 네. 요 상태에서 다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연산자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플러스를 여기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A 플러스 갈로꾸름이 BC였는데 마지막에는 갈로를 빼버리면 네, 완성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B 별표 C가 이 플러스 A
별표 BC를 중위로 바꾼 거예요. 자, 이 중위로 바뀐 인픽스로 바꾼 연산표기법을 포스트픽스, 후위표기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위는 어떻게 변수, 연산자 순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바꾸면 되는데, 먼저 중위는 변수 사이에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자, 보다시피 A 플러스 B 별표 C가 되어 있으면 연산자 종류 두 개예요. 플러스와 별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덧셈과 곱셈이니까 곱셈이 먼저, 네, 연산순위가 높죠. 우선순위가 높죠. 네. 그래서 B 곱하기 C부터 먼저 얘를요, 어떻게, 네. 후위순위는 변수, 연산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A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얘는 변수로, 묶음으로 보면 됩니다. 변수. 그러면 변수, 연산자, 변수, 중위 표기법이니까 얘를 후위로 바꾸는 방법은, 네. 변수 뒤에다가 연산자 비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A, B, C 별표, 이건 변수, 묶음,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갈로를 빼버리면 A, B, C 별표 플러스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플러스 A 별표 B, C를 후위 표기법으로 바꾼 결과는 A, B, C 별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저희 다음 중 관계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관계연산자의 종류는 비교연산자라고 그랬죠. 네, 크냐 1번 정답이고, 네, 두 번째 퍼센트는 나머지로 구하는 연산자, 산술연산자. 이꼴은, 네, 같으냐. 자, 여기서 관계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틀린 거 골라라는 거죠. 얘 크냐, 얘는 관계연산자죠. 네. 퍼센티지가 산술연산자니까 얘가 아닙니다. 이꼴 같으냐? 네, 느낌표 이꼴은 같지 않느냐? 관계연산자입니다. 자, 포스트픽스 연산에 대한 연산 결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는 포스트픽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후위 연산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후위 연산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건 중위이잖아요. 인픽스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네. 자, 포스트픽스는 변수, 연산으로 나열되어진 거, 꾸러미를 보면 변수, 연산, 맞네. 또 변수, 연산, 이렇게, 네. 자, 요거부터 먼저 34별표. 34별표가 아닙니다. 여기는 34별표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먼저, 네. 중위로 바꿔요. 그러면 3별표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5, 6 별표도 마찬가지 5 별표 6 이렇게 바꿔요. 이게 변수고 이게 변수고 뒤에 플러스, 이 플러스를 여기 사이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별표는 곱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렇게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3 곱하기 4는 12, 5 곱하기 6은 30, 두 수를 더하면 42.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의평가 문제 풀이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C 언어의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은 C 언어의 데이터 타입 더블 실수형 네 데이터 타입 맞고요. 롱도 맞고요. 네 정수형 데이터 타입 중에 롱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HAR 문자 타입이었죠. 네, 한 글자 저장하는 거. 사인드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네 사인드는 없었고 해당 부호가 없는 정수, 부호가 없는, 네, 문자. 이렇게 할 때는 unsigned를 앞에다 붙였죠. unsigned, char, unsigned, int, 네, unsigned, long, 이렇게, 네. 그래서, C 언어의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두 번째, C 언어의 변수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네, 변수명을 설정하는 규칙이 있었죠. 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A, B, C, 변수명에는 한글은 올 수 없고, 영문자, 숫자, 그리고 뭐만, 언더바만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 B, 그리고 빈공백 허용 안 하고, 네. 언더바 1, 얘도 맞고요. 얘도 맞고요. 1, 숫자가 먼저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죠. 간단한, 네, 그 규칙이었습니다. 그 위반입니다. 숫자가 제일 앞에 오면 안 돼요. A, B, C, 1, 3. 맞습니다. 다음,
다음 중 자바의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네,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바나 C나 연산자의 그 우선순위의 규칙은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건 뭐였냐면 대입 연산자였어요. 네. 플러스 이꼴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이꼴이라든지 네. 여기 4개 보기 중에 플러스 이꼴 첫 번째 오는 게 맞아요. 네.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뭐였죠? 제일 높은 건 갈로 또는 대갈로 묶음. 이게 제일 높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대입 증감 연산자, 네, 제일 끝에 오는 거 다 맞네요. 네, 그 다음 그 사이에서인데,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 자체는, 네, 논리 연산자, 대조, 대입, 조건, 네, 대입, 조건, 대조, 논리, 관계 연산자. 네, 이 순위였거든요. 대입, 조건, 논리, 관계. 찾아보면 첫 번째가 다 대입이에요. 네, 그 다음에 and는 논리예요. 논리. 네, 그 다음에 이꼴. 네, 비교 연산자예요. 관계 연산자. 네,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네, 증감 연산자. 1번 정답입니다. 1번이. 대입 연산자, 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대조 논관, 네, 대조 논관, 이렇게, 네, 대입, 논리, 네, 여기서는 조건 없어요, 네, 대입, 논리, 관계, 이동, 플러스, 네, 곱하기,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다음 중 중위표기법 수식을 후위표기법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좀 전에 저희가 네, 설명드렸던 건데 예제를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좀 쉬운 예제예요. 자, 중위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던 방식이죠. 네. 연산, 변수 사이에 연산자가 있는 거를 후위는 연으로 바꿔라. 변수, 연산으로 바꾸는데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요. 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먼저 네, 따집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갈로, 대갈로 묶음이었죠. 네,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갈로로 묶여 있고, 네, 그 끝에 D 플러스 E도 갈로로 묶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예, 곱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네, 이렇게. 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를 후위 표기법으로 바꾸면, 네, A 플러스 B는 A, B,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AB 플러스. 그 다음에 별표하고 C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그대로 표기를 하고요. 네, 혼동되니까. 네, 그 다음에 DE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한 덩어리가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변수의 곱하기 더하기 중에 곱하기가 우선이니까 요렇게를 다시 후위로 바꾸면 AB 플러스 혼동되니까 갈로 꾸미고 그대로 둘게요. 네, 이건 하나의 변수야.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 다음에 연산자 별표로 뒤에다가 배치. 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다 적어줄게요. 네, DE 플러스 이렇게 했고 마지막 요거 저희가 여기까지를 계산한 거죠. 이렇게 다시 꾸러미 묶어가지고 얘는 변수야. 네. 변수, 연산자 변수. 그러면, 네, A, B 플러스 C 별표까지는 변수고, 그 다음에 얘를 D로 옮겨버리면 되죠. 네. D, E 플러스, 갈로를 빼버리면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A, B 플러스 C 별표 D, E 플러스. A, B 플러스, C 별표 D, E 플러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처음 보시면 약간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시험에 제가 판단한 건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위식에서 후위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이 기출문제입니다. 네,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대로 네, 제가 추려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전위식을 후위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위는요. 연산자 변수죠. 연산자 변수를 후위는 변수 연산자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주어져 있는 해당
식 중에 연산순위가 가장 높은 걸 뽑아요. 네. 자, 그런데 먼저는 대상부터 먼저 뽑아요. 대상이 뭔데? 전위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전위 순서는 연산자, 변수. 자, 봅시다. 네. 연산자, 변수. 연산자, 변수.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연산자, 변수. 요 연산자, 변수를 중위로 먼저 바꿔요. 네. 전위로 후위로 바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준위로 바꾼 다음에 준위식을 다시 후위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위식을, 중위식으로 먼저 바꾸기 위해서 연산자, 변수인 부분을, 네. 중위식으로 B하고 C 사이에 플러스를 넣어주고 갈로를 묶어요. 그래서 요 자체가 하나로, 네. 계산이 완료됐어.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요. 연산자, 변수를 또 뽑아보면, 네. 여기 별표 A, 그 다음 얘 변수다. 요렇게 뽑아볼 수 있겠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 변수와, 변수 사이에 연산자를 배치하는 걸로 해서 중위로 바꿔요. 요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됐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연산자, 변수. 앞에 있는 요거, 슬러시, 변수. 요렇게, 네. A, 별표, B, 플러스 C,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슬러시가 여기 사이에 들어와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고, 네. 남아있는 거는 E하고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가 한 덩어리가 되고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이게 중위식입니다. 자, 이 중위식을요 끝이 아니라 후위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 사이에 연산자가 있는 형태의 중위식 중에 연산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먼저 후위식으로 바꿔요. 순서적인 부분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적인 측면 안에서 보면 갈로 꾸러미 안에 갈로가 들어가 있는 이 B 플러스 C가 연산순위가 제일 높아요. 얘부터 먼저 바꾸겠습니다. 네. B, C 플러스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별표하고 슬러시니까 네, 곱셈 나눗셈은 연산순위가 같으니까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것부터 네. 다시 여기서 A 별표 이렇게 요 꾸러미로 보는 거예요. A 별표, 그 다음에 요건 계산했으니까, 네. 해당 A,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 별표를 뒤에다 배치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네. 큰 덩어리의 변수가 되는 거고, 슬러시 D. 자, 변수, 그리고 연산자 변수니까 요것도 바꾸세요. 네. 바꾸면, 네. 이 덩어리로 하고, D, 그 다음에 뒤에 슬러시 하면 되겠죠?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2가 남아있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니까, 네. 1을 앞쪽에다 배치를 하고 당기고 마이너스를 뒤로 배치하면 되겠죠. 얘를 뒤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되어진 걸 정리해가지고 갈로를 빼버리고 정리해보면 A, B, C 플러스 별표 그리고 D 슬러시 E의 마이너스가 완성된 결과입니다. 자, 찾아보면 A, B, C 플러스 별표 D 슬러시 E 마이너스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약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네, 다시 한번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상으로요, 네, 모의고사 풀이 마쳤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핵심 정리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C의 데이터 타입 기준으로 보면은 문자 데이터 타입은 CHAR, 부호 없는 문자는 unsigned CHAR, 정수값은 short, int, long이 있고, 그리고 소수점을 포함하는 네, 실수는 float, double, long, double이 있었습니다. 각 크기 값 네, 정리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고, 더블이 제일 크다. 네, 8바이트.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변수는 저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주기억장치에 기억하는 공간을 의미를 한다.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바뀌는 값입니다. 변수는 저장하는 값에 따라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 언어에서의 변수의 이름을 설정하는 규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문자 숫자 밑줄만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는 언더바로만 시작하고 숫자는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변수는 이름 자체에서 해당 값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복잡하게 변수명을 사용하기보다는 네, 쉬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래서 얘는 정수값을 가지는 변수하고 int 1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int라고만 사용하면 안 되죠. 네. int라고만 사용하게 되면 얘는 예하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네.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러한 예하거는 사용할 수 없어. 근데 예하거 뒤에다가 1을 붙이면 얘는 네, 다르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정수값을 담는 변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변수명은 공백 사용 불가능하고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제어문이나 네, 자료형과 같은 예하거는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 마지막 연산자. 연산자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가 되겠고 연산자 종류는 산술, 관계, 비트, 시프트, 논리 연산자 등이 있다. 연산 표기법의 종류 변경되는 개정되어지는 프로그램 언어 파트에서는 얘 문제가 한 문제는 두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연산 표기법 종류는 전위 표기법, 중위 표기법, 후위 표기법이 있다. 전위는 연산자를 변수 앞에다 배치하는 거. 중위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 네, 변수와 변수 사이에 연산자를 배치하는 방법. 후위는 네, 변수 뒤에다가 연산자 배치하는 방법. 이전에 자료구조에서의 전위순회, 중위순회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네, 그거는 네, 혼동스럽게 안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 문법 활용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두 번째, 언어 특성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파악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살펴보자 하는 학습 내용은 네 파트로 나눠서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립트 언어, 마지막으로 선언형 언어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네, 특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언어별 특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어진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른 각각의 특성들을 가집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대별 정리한 그림인데요. 네. 60년대 이전에 개발되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셈블리 50년대, 포트란 50년대, 리스프 59년, 60년대는 코볼, PLI, 베이직, 70년대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는 파스칼, C, 스몰톡, 그리고 프롤로그, 80년대 에이다, C++, 파이썬, 네. 해당 언어인데 언어별로 연대별로 얘가 버전업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90년대 이후 네. 루비, 자바, 95년도 자바스크립트, C#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연대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살펴보면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입니다. 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부분은 일련의 처리 절차를 정해진 문법에 따라 순서대로 기술하는 언어가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시저를 구현을 하고요.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프로시저는 루틴, 하이 프로그램, 서브 루틴, 메소드, 함수라고도 하는데 수행해야 하는 연속되어진 어떤 처리 과정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언어에 가까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주로 과학 계산이나 하드웨어 제어에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단점인데요. 네, 장점은 컴퓨터 처리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빨라요. 두 번째, 같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를 정해놓고 그 함수를 다른 쪽에서 해당 함수야 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함수의 실행문이 뚝딱 실행이 되어지죠. 반환되어지는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반환 값을 리턴 받아서 처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 구성이 용이하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합니다. 단점은 프로그램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해당 소스 코드가 몇 줄 안 되면 분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얘가 뭐 2000줄, 뭐 3000줄 라인 수가 그리고 해당 함수가 서로 막 호출을 A야라고 하면 저 밑에 있는 A가 호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이 A 실행문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밑에 있는 부분처럼 유지 보수나 코드 수정이 어렵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함수 안에 찾아가 보니까 또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하고 또 다른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이게 막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스파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파게티 막 꼬여 있잖아요. 그 경우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로서는요, 대표적으로 C, 알골, 코볼, 포트란이 있는데, C, 1972년도에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고안되어졌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편리하도록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가 운영체제죠. C는 유닉스 운영체제 구현에 사용이 되어졌고요. 해당 이식성이 좋다, 호환성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큰 하드웨어 종류가 다르다는 게 큰 장애 요소가 아니라 호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는 뭐 윈도우에서도 뭐 유닉스에서도 다 사용되어지죠. 이식성이 좋아서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 알골은 50년대 말 60년대 초 사이에 연구용 및 실질적 응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기술을 위한 일반적 표현 언어로 개발되어졌고요. 파스칼과 C 언어의 모체가 되어진다. 코볼은 59년에서 60년 사이에 미 국방성에서 해군 그레이스 호퍼가 이끈 팀에 의해서 주 용도가 은행이나 대규모 회사들의 사무 처리 목적으로 만든 언어가 코볼이에요. 포트란은요, 54년에서 57년 사이에 IBM의 존 베커스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언어인데 주 용도가 과학기술 계산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는 C, 알골, 코볼, 포트란이 대상이 된다. 이 정도로만 우선 익혀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는 C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현재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C 언어니까요. 다른 언어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현재는.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퀴즈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뭘까? 알골, 포트란, C, 코볼. C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C 언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희가 객체지향 설계 파트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어떤 생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프로그램 언어 파트의 실제적으로는 대상은 이 프로그램 언어 파트예요. 이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개념, 구조적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단에서 살펴봤던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가 가지는 해당 소스에 복잡하게 얽혀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단점들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자 라고 해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탄생을 한 거고 현실 세계의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 단위로 만들어서 그 객체들을 조립을 뚝딱 해가지고 프로그램 또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프로시저보다는 명령과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 객체라고 하는 단위로 꾸러미화 시켜가지고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생산성은 좀 더 높고 한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프로그램 언어의 장단점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장단점은 상속을 통해 재사용과 시스템 확장이 용이해. 그리고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다.
현실 세계를 모형화했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개발자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규모가 큰 대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파트에서도 용이하다.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죠.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 네, 규모가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졌던 단점이었죠. 이걸 극복한 거예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단점입니다. 프로그래밍 구현을 지원해주는 정량화되어진 분석 및 설계 방법이 없고, 그리고 구현 시 처리 시간이 지연되어진다. 그리고 해당 인베디드 쪽 있죠. 네. 내장의 하드웨어 파트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기존의 객체 단위별로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 다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그게 다 이제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아직까지 C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이제 가벼운 작은 파트에서도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데는 오히려 함수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C가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객체 지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구현할 때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 다음 특징입니다.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5가지가 있어요. 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캡슐화 개념을 설명해놓고 이 특징이 객체 지향 언어의 어떤 특징이야라고 네, 물어지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전에 객체 지향 파트에 다뤘습니다. 캡슐화는 꾸러미를 만든다는 거죠. 네,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거야. 네, 묶고 물어서 바깥쪽에서는 안에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세부 내용이 외부에 엄폐되어서 변경이 발생할 때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그리고 캡슐화되어진 객체들은 또 캡슐화되어진 이 꾸러미 단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정보의 언렉은 이 캡슐화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네. 캡슐화 시킴으로써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 접근을 허용하는 게 정보 언릭, 네. 인포메이션 하이딩이고요. 그리고 추상화라는 특징은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네. 객체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중점을 두고서 모델화하는 거다. 네. 앱스트랙션 추출한다는 말이죠. 공통의 성질을 추출하여 슈퍼클래스를 설정하는 것도 추상화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속성,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네, 물려받는 거, 상속받는 거. 네. 다형성 특징은 동일 아이템의 메소드, 동작을 뜻하는 객체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의 이름, 동작을 만들 때마다 이름을 달리 하다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인데 오픈이라고 똑같은 이름인데 해당 동작 방식을 달리 네, 할 수 있게끔 동일 아이템의 메소드가 각 클래스마다 다른 사양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다형성의 종류는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메소드 오버로딩 종류가 있다. 네, 이렇게만 정리하겠고 이전에 객체 지향 파트에서 저희가 다뤘어요. 네.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얘를 다시 네, 구현 방식을 정의하는 거고 메소드 오버로딩은 네, 해당 호출할 때 4개 변수의 값을 뭘로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수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구성 요소인데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3가지. 네, 클래스, 객체 타입을 정의하고 객체 생성의 틀이 된다. 클래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통된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는 게 뭐야? 클래스입니다. 네, 거꾸로. 네. 객체는 객체와 속성, 메소드로 구성되어진 클래스를 인스턴스와 실체화 시킨 거야. 메시지는 객체들 간의 통신,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객체의 구성 요소는 객체의 속성, 메소드. 객체는 현실적에 보이는 본질의 의미, 속성은 네, 자료 저장소 역할을 하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네, 변수와 같다. 메소드는 네, 호출 단위를 의미하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함수와 같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입니다. C#, 자바, C++, 스몰톡과 같은 언어들이 있는데 대표 언어는 자바죠.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바. 네, 95년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머인데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들 중에 비중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바 프로그래머들입니다. 네. C#이다. C#은
이 자바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C샵이에요. .NET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자바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을 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네. 선마이크로 시스템은 오라클에 인수됐습니다. 네. 지금은 오라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며 멀티 스레드 기능을 제공을 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서버단, 네. 운영체제도 보면 다중 접속 시스템, 이게 서버죠. 네. 그리고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의 독립적이고 익성이 강하다. 자바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네. 자바 VM,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부분이지만 역할은 하드웨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은 미들웨어로 분류를 하죠. 운영체제 종류에 상관없이 윈도우든 리눅스든 유닉스든 그리고 하드웨어 종류에 상관없이 컴퓨터, 뭐 삼성 컴퓨터든 네, 델 컴퓨터든 뭐 LG 컴퓨터든 네, 상관없이 네, 독립적이고 익성이 강하다. 캡슐화가 가능하고 재사용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C++ C 언어의 객체 지향 개념을 C를 베이스로 해서 플러스 시켰다고요. 더했다고요. 어떤 걸 객체라는 개념을 더해서 적용한 언어가 되고 모든 문제를 객체로 모델링하여 표현한다. 스몰톡은 1세대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네, 순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였고 최초로 GUI 환경을 제공했던 언어이다.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거 골라. 이렇게 보기 항목에서 엉뚱한 게 들어가 있으면 골라낼 수 있게끔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퀴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현실 세계를 모형화하여 사용자와 개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네, 맞죠. 네, 현실 세계를 모형화했다. 현실의 객체를 네, 모형화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재사용률이 높다. 맞고요. 유지 보수가 향상된다. 맞고요. 프로시저의 건강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현한 기법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였죠. 네, 얘가 틀렸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속성과 네, 메소드 동작을 하나의 꾸러미라는 개체 단위로 프로그램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 중에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 연산을 정의한 건 뭔데? 동작을 정의한 것은 객체에서는 메소드가 네,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메소드입니다.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세 번째 파트. 스크립트 언어의 개념인데요. 네. 스크립트 언어는 주로 HTML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램 언어를 삽입을 하여 사용이 되고 기계어로 컴파일되지 않고 별도의 번역기가 네, 소스를 분석하여 동작을 하는 언어가 된다. 인터프리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게시판이나 네, 게시판 중에서도 보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시판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글을 게시할 때 작성자 이름, 제목, 내용 적고 이렇게 전송 네. 또는 상품 검색 주문한다든지 네. 그리고 회원가입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지는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웹브라우저에서 해석해서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와 서버단에서 네, 처리되어지는 해석하고 실행되어지는 네,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로 구분되어지는데 클라이언트용이라고 하는 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지는 네,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죠. 네. 그리고 서버단에서 해당 폼 양식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부분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키고 해당 처리한 결과를 다시 네, 리스판스 시키는 그러한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로서는 ASP나 JSP나 PHP나 Python 등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언어의 장단점입니다. 네, 장점은요. 컴파일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컴파일은 해당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절차죠. 네, 없이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고 코딩하기가 쉽다. 그리고 개발 시간이 짧다. 소스 코드를 쉽고 빠르게 수정도 가능하다. 단점은요. 코드를 읽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행 속도는 느리다. 네. 아까 제가 컴파일 없이 바로 실행한다라고 해서 꼭 실행 속도가 빠른 건 아니고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었고 네. 오히려 실행 속도적인 부분은 단점으로 네. 코드를 읽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니까 네, 실행 속도가 느리다. 단점입니다. 그리고 런타임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는 앞서서 정리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ASP, JSP, PHP, 파이썬 등이 있는데 네.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야. 그리고 폼 양식문 있죠. 네. 폼 양식문에서 필수 입력 사항이 있는데 입력하지 않고 네. 제출 버튼을 누른 경우에 체크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하게 네. 접속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정말로 삭제할 건가요? 예, 아니요와 같은 네. 해당 대화형으로 얼러트 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ASP는 액티브 서버 페이지의 약어입니다. 네.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요. 정보, 네. IIS 서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죠. IIS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고요. 단점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네, ASP. JSP는요, 자바 서버 페이지예요. 네, 자바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 언어이고요.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든 리눅스든. 그리고 PHP, 네, PHP도 서버 스크립트 언어이고요. 얘도 장점이 운영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프로그램 언어 중에 문법이 제일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기 쉬워가지고 웹페이지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변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정적 변수가 있고 동적 변수가 있어요. 네. 얘는 동적 변수 타입이라서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안 해줘도 얘는 돼요. PHP는. 그래서 좀 쉬워요. 파이썬, 네. 객체 제한 기능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로 플랫폼 독립적이고 문법이 간단하고 배우기 쉽다. 이 프로그램 문법이 제일 쉬워요. 파이썬이. 라인 단위별로 끝났다라는 세미콜론 기호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파이썬을 베이스로 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상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퀴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중 자바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사용 가능한 서버 측의 스크립트 언어는 자바 서버 페이지 약어는 JSP입니다. 네. 정답은 2번. 다음, 네. 선언형 언어. 선언형 언어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선언형 언어의 개념으로서요. 명령형 언어가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객체제형 언어와 같은, 네. 이 명령형 언어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의 언어야. 명령형 언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을 기술을 하는, 코딩하는 거 위주였다고 한다면, 선언형 언어는 프로그래밍이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가 된다. 이 문구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선언형 언어의 대표적인 예가 HTML이라든지 또는 SQL 언어가 선언형 언어에 해당되어지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 있죠. SQL. 네. SQ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절차적인 측면을 하지 않고, 네. 해당, 데이터 조작 언어, 인서트 가지고 와, 이렇게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언한다. 네, 선언형 언어.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야. 뒤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네. 선언형 언어는 목표를 명시하고 알고리즘 자체는 명시하지 않는다. 네. 수행해야 될 절차적인 부분 자체는 명시하지 않는다. HTML 같은 경우에도 표현 언어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HTML. 웹 문서요. 네. 선언형 언어는 함수형 언어와 논리적 언어로도 나눌 수 있다. 네. 함수형 언어는 수학적 함수를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로 알려진 값을 함수에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적용형 언어라고도 하고 죄기 호출에 자주 사용되어지고 병렬 처리에 유리하다. 논리형 언어는 기호 논리학에 기반을 둔 언어로 논리 문장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표현하고 계산을 수행한다. 선언적 언어라고도 하며 반복문이나 선택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절차적인 언어이다. 선언 언어의 특징은요, 네, 알고리즘에 집중하여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선언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동작을 변경하지 않고서 관련값을 대체할 수가 있고 구체적 작동 순서를 나열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가독성이나 재사용성이 좋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입니다. 네, 선언형 언어의 종류로서는요. RISP,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되어지는 언어이고 기본 자료 구조가 연결 리스트 구조이고 재기 호출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네. 재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다시 호출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프롤로그는 논리학을 기초로 한 국어 언어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논리적 추론이나 리스트 처리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네, 하스케일은 함수형 언어들을 통합 정리하여 만든 일반적 순수 함수 프로그램 언어인데 코드와 관계라고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이 특징들 선언형 언어적인 부분 자체는 이 중요도가 낮아요. 네. 실제 절차형 프로그램 언어하고 객체지형 프로그램 언어에 포커스를 더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선언형 언어의 종류가 아닌 거 몰라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특징까지는 꼭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위에 설계된 특수 목적인 프로그램 언어야. 저희가 SQL 먼저 다뤘죠. HTML은 웹페이지 문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예요.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표현 언어입니다. 근데 태그들, 꺽쇠, 뭐 HTML, 꺽쇠 타이틀, 뭐 body, 화면상에 img, src 이꼴 이미지를 화면상에 출력시켜 뭐 이런 거. 네. 특별한 데이터 타입 없이 단순한 텍스트 문서, 텍스트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고 사용이 편리하다. XML은요, 네, 기존의 HTML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웹에 구조화되어진 폭넓고 다양한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설계된 언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선언형 언어 퀴즈입니다. 네. 다음 중 선언형 언어가 아닌 거, 해당하지 않은 것은 XML 맞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예요. 네. 확장시켰다. Markup Language. Markup Language는 태그를 묶고 꾸러미로 꺽쇠가 들어 감싸준 형태가 네.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QL 맞죠? 네.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 네. 그다음 리스프도 맞고 알골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모의평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는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는 뭔가? 컴퓨터의 처리 구조와 유사해서 실행 속도가 빨라. 같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호출하여 사용 가능하다. 함수적인 측면. 네. 모듈 구성이 용이하고 구조적 프로그램 언어가 가능해. 살펴봤던 저희 네 가지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 객체지형 프로그램 언어, 스크립트 언어, 선언형 언어 중에 해당 언어의 특징은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다음 두 번째. C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식성이 높은 언어예요. 네. 해당 하드웨어 장치적인 부분 자체가 호환성을 가진다. 네. 기계어에 해당돼요. 틀렸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크게 양분화해서요. 고급어가 있고요. 중간어는 없어요. 저급어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좋아하는 언어는요. 저급어예요. 저급어에 해당되어지는 게 기계어예요. 기계어는요. 0과 1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0과 1로 비트로만 프로그래밍을 해보라. 지금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성도 없고. 왜냐? 네, 고급어는 프로그래머들,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해당 영어 단어들 있죠. 네, 뭐 if, 만약, 갈록구름이 어떤 조건, 만족했을 때 실행할 실행문은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안에다가 지정해줘. 이렇게 영문 및 숫자로 소스 코딩이 되어지는 게 고급어입니다. 네. 이 고급어로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 시켜버리면 기계어가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C 언어는요, 고급어에 해당되어지죠. 네. 기계어가 아닙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용이하고요.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3번.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 추상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공통된 특징을 표현한 거,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미리 당겨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클래스를 뜻하는 부분이었죠. 네. 클래스. 객체들의 틀, 객체들의 어떤 원형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해당 그 클래스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실체화시킨 게 객체다라고 했죠. 네. 4번. 객체 지향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속성은 객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값으로 파일 처리해서 객체는 레코드, 속성은 필드와 유사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클래스는 데이터의 값을 저장하는 필드와 이 필드에서 연산하는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네, 데이터의 값과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다. 네. 클래스 및 객체, 클래스를 인스톨시킨 게 객체니까 네, 표현은 맞습니다. 세 번째, 메소드는 동작이잖아요. 네.
객체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객체 사이의 정보 교환이라기보다는 메소드는 동작 수행입니다. 연산 수행. 정보 교환에 대한 역할 담당은 메시지가 있죠. 네. 메시지. 메소드가 아니라 메시지가 객체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수단입니다. 객체는 데이터 구조와 이 구조 하에 이루어진 연산들이 모여서 네, 하나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 HTML 스크립트 언어 맞아요. 네, ASP 액티브 서페이지 맞고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용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PHP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 네,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자, HTML은 선언형 언어입니다. 네, 얘는 선언형 언어이고요. 네. 스크립트 언어들은 HTML 내에 어떠한 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로 네, 표현이 되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는 ASP 맞고 자바스크립트, PHP가 맞고요. 네, HTML은 선언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틀린 건 1번. 핵심 정리, 네,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 4가지 저희가 프로그램 언어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는 일련의 처리 절차를 수행하는 프로시저로 구현이 되고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술하는 언어야. 네. 장점은 실행 속도가 빠르다. 모듈 구성이 용이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고 가능하고 단점은 프로그램 분석이 어렵고 유지 보수나 소스 코드 수정이 어려워. 관련된 종류는 C, 알골, 코볼, 포트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요. 프로시저보다는 명령과 데이터를 하나의 그 객체 단위로 네, 프로그램하는 기법이었고 장점은 재사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했고요. 단점은 구현할 때 처리 시간에 지연이 발생을 하는 거고 특징은 5가지 캡슐화, 정보 원리, 추상화, 상속성, 다양성이 있었고요. 해당되어지는 언어의 종류는 C#, 자바, C++, 스몰톡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립트 언어, HTML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여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혼돈에서 제가 아까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네, HTML은 선언형 언어이고 스크립트 언어는 HTML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을 하여 사용을 하는 거야. 기계어로 컴파일되지 않고 별도의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하여 동작을 한다. 장점은 컴파일 없이 바로 실행이 되어진다. 소스 코드를 빠르게 수정은 가능하다. 단점은 코드를 읽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리다.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는 ASP, JSP, PHP, 파이썬 등이 있다. 마지막 선언형 언어, 명령형 언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을 한다면 선언형 언어는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이고 종류는 리스프, 프롤로그, 하스켈, SQL, HTML, XML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언어 특성 활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마지막 세 번째 라이브러리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서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해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 언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4파트로 나눠서요. 라이브러리, 데이터 입출력, 예외 처리, 프로토타입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용어사전은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는 효율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집합체야.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움말이나 설치 파일, 샘플 코드 등을 제공을 한다. 세부 내용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개념, 용어 정의에서 먼저 살펴보긴 했는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함수나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집합체를 뜻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움말이나 설치 파일이나 샘플 코드 등을 제공을 한다. 라이브러리의 구성이 이 3가지다. 도움말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말 문서고요. 설치 파일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설치 파일이고 샘플 코드는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샘플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로 나눌 수 있겠는데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탑재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고요.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여러 종류의 모듈과 패키지를 가지고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어떤 설치 파일 없이 다양한 기능들, 날짜, 시간 등의 다양한 기능들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달리 별도의 파일 설치 과정을 요구를 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아까 문구사항에서 보면 이제 설명되어진 각 프로그램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여러 종류의 모듈과 패키지를 가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듈이라는 건 하나의 기능이 한 개의 파일로 구현된 형태이고 패키지는 여러 개의 모듈을 한 개의 폴더에 묶어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패키지명과 모듈명은 자바에서는 임포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데 일례로 임포트 java.util 패키지 하면 해당 그 페이지 내에 java.util 패키지가 임포트 가지고 와줘서 거기 안에 포함되어진 다양한 클래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임포트 과정을 없이 해당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몰라라고 하면서 exception,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별 주요 라이브러리의 종류. 먼저 C 언어의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 살펴보면요. C 언어는 라이브러리를 헤더 파일, 확장자가 H입니다. 헤더 파일로 제공을 하고요. 헤더 파일 안에 다양한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용할 때 sharp include 대가 꺽쇠 stdio.h 꺽쇠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C 언어에서 해당 파일에서요. stdio.h 헤드 파일을 include 가지고 와서 여기 안에서 이제 해당 그 헤드 파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헤드 파일의 종류입니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stdio는 stand input output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주요 함수로서는 printf나 scanf 이런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IO input, I input, O outpu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출력, std는 standard 표준 입출력과 관련되어진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스트링은 이런 값에서 문자열이죠. 문자열 처리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 주요 함수는 strlen 같은 경우는 string length 약어예요. 문자열의 길이가 어떻게 돼? strcopy 문자열을 복사하라와 같은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math.h는 mathematics 수학의 머리글 떼내가지고 math 수학 함수들을 제공한다. 주요 함수는 sqrt나 absolute 함수 등이 있고 stdlib 함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자료형 변환이나 난수 발생이나 메모리 할당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함수는 atoi 또는 srand 함수, free 함수 등이 있고 time, 시간이죠. 시간 처리와 관련되어진 기능들을 제공한다. 주요 함수는 time이나 clock 등이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 정리하면요. 자바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 포함하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자바의 주요 패키지들 정리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앞서 저희가 패키지 이용할 때 어떻게 임포트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 임포트 java.util 이렇게 하게 되면 java.util 패키지를 해당 이 자바 페이지에 불러와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패키지 종류 java.lang lang는 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자료형 등과 관련되어진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java.lang 패키지는 임포트 과정을 굳이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클래스로는 스트링이나 시스템이나 매스나 에러 등이 있습니다. 자바쯤 util은 날짜 처리나 난수 발생, 복잡한 문자열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요. 날짜와 관련된 데이트, 캘린더 또는 랜덤, 난수는 랜덤, 이러한 클래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바쯤 IO, input, output이죠. 입출력요, 파일 입출력과 관련되어진 기능 및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주요 클래스는 input stream, output stream, writer 등이 있습니다. 자바.NET,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와 관련되어진 기능 제공한다. 주요 클래스 소켓이나 URL. 마지막으로 자바.AWT,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프레임이나 판넬, 버튼, 체크박스 등 클래스들이 포함되어집니다. 라이브러리 퀴즈입니다. 다음 중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야. 맞아요.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어. 맞고요. 표준 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고 인터넷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표준이 아니라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건 3번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반복적 코드 작성을 피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출력은 지금 다루고 있는 파트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이기 때문에 언어 중심적으로요. C 언어에서의 데이터의 표준 입출력과 관련해서는 함수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이 표준 입출력과 관련되어진 함수 종류 있는데 표준 입출력 함수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화면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고 그 종류는 scanf, 얘는 입력이에요. 위에 있는 건 입력이고요. 밑에 있는 건 출력이에요. 얘는 입력, 밑에 있는 건 출력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입니다. scanf와 printf는 서식을 지정을 해서요. 입력 또는 출력할 수가 있어요. 뒤에 서식 지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get char은 한 글자씩 입력받아. get는 여러 글자를 입력받을 때. put char은 반대로 출력이에요. 한 글자씩 출력. put는 여러 글자를 출력. 자바 언어의 데이터 표준 입출력으로서는 마찬가지 키보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고 화면에 서식을 지정해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와 관련되어진 메소드는 입력 관련 클래스는 스캐너 클래스가 있고요. 출력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메소드로서는 시스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인 out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동작, 종류 중에 서식을 지정해서 출력할 때는 printf, C 언어와 마찬가지로 printf 메소드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print나 println 메소드도 있습니다. C 언어에서의 표준 입출력 먼저 상세하게 scanf부터 살펴보면 scanf 함수의 사용 형식은 scanf 갈록구름이 함수는 갈록구름이를 가지고 안에 해당 함수 인수들을 가지죠. scanf가 가지는 함수 인수는 두 개예요. 먼저는 서식 문자열, 쉼표, 변수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언어에서의 변수의 주소는 변수 앞에 and 기호를 붙여요. and. 그리고 서식 문자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력받을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 했죠, 저희가. 그리고 변수의 주소는 입력받을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입력받을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입력받은 데이터의 저장요. 저장되는 변수. 일례로요, scanf 갈로 상따옴비 %3d 상따옴비 닫고 쉼표 and a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 기호는 서식 문자열을 구분하는 기호가 되고 이 3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자릿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d는요, 데시멀의 약어입니다. 데시멀. 숫자라는 말이죠. 자, 세 자리의 10진수요. 10진수 세 자리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어디다가 넘겨줄 거냐,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변수 A의 주소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해석은 그렇습니다. 특징은 입력받을 데이터의 자료형과 자릿수 지정이 가능하고 한 번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입력도 가능하고요. 서식 문자열과 변수의
대신요, 주의사항은요, 서식 문자열과 변수 자료형은요, 네, 일치하게끔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두 개를 입력받아가지고, A와 B에 각각 넘겨주는 예인데, %D, 앞에 첫 번째는 10진수를 입력받겠다, 이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값은 A 변수, 두 번째 값은 B 변수의 주소에다가 저장시키겠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printf 함수는 출력이에요. 네. 형식은 scanf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서식 문자를 지정하고 변수 이렇게. 네. 서식 문자는 변수의 자료형에 맞는 서식 문자를 지정하고 변수는 네. 서식 문자의 순서에 맞게 출력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는 서식 문자를 뜻하고 여기는 %빼기 8.2f다. 네, 서식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풀이를 해드리면 하이퍼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출력할 때 기본값은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기본 정렬은요. 그런데 왼쪽을 정렬 기준으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네, 왼쪽부터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8은 자릿수예요. 8글자를 출력을 시킬 거야. 네.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네, 소수점이 두 자리를 가질 거야.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 F는 네, 플로트, 실수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출력할 값 자체가 100.3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출력 결과는요. 네, 왼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3 하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리 이하 두 자리로 해. 그러니까 이제 제로가 붙고 실제적으로 요 별표가 출력되는 건 아니고요. 네. 공란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공란. 네. 왜? 하나, 둘, 셋, 넷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니까 8글자 자릿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두 개가 빈 공란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서식 문자열 종류입니다. 네. %D 데시멀을 뜻해요. 10진수, 정수형 10진수 입출력 시 지정하는 서식 문자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U는 부호가 없는 정수, unsigned UU. 네. 그래서, 네. 부호가 없는 정수형 10진수 입출력 할 때 지정이고, 네. 그 다음에, %O입니다. O. 네. 옥틀. 네. 8진수 입출력. 네, 그 다음에 X입니다. X. 네, X. 헥사데시멀. 16진수입니다. 정수형 16진수 입출력 지정할 때. 그리고 C는 캐릭터. 네, 문자 입출력. S는 스트링의 머릿걸. 문자열 입출력 지정하는 서식 문자열이고, 네. F는 플로트.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 입출력 시. 그 다음에 %E는 네, 지수형 실수 입출력 시 지정하는 서식 문자열입니다. D, C, S, F 요 네 개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어 문자, 엉뚱하게 제어 문자가 나왔네. 네. 제어 문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라인을 줄바꿈을 한다라든지 네. 좀 띄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네, 사용할 수 있는 제어 문자인데요. 네. C 언어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네. 역슬러시 n이다. 네, 역슬러시 n은 의미가 뉴라인이에요. 네. 슬러시 n, 예제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약간 바꾸고 뒤에 거, 얘는 자바의 예제인데요. 네. 요거 가지고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자바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바는 출력할 때 system.out.printf다 설명드렸죠. 여기 보면은, %D뿐만 아니라, 사이 안에 여기 역슬러시 n이 지금 사용이 되어 있죠. 역슬러시 n이 사용되어 있으면 해당 뒤에 출력할 건 1, 2,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해당 1, 2, 3을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역슬러시 n은 한 줄 바꿔 이 말입니다. 줄 바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출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다 지금 역슬러시 n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다 들어가 있으면 출력의 결과가 밑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그다음 줄 바꿈 됐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해당
설명이 약간 섞여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지금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 연관해서는 예제로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네. 퍼센트 F, 퍼센트 OD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네, 10진수를 출력하는데 자리수는 5글자로 맞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3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맞춰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른쪽에서 맞춰줍니다. 오른쪽에서 맞춰줘가지고 네, 1, 2, 3 앞에 뒤에 공백이 2개가 비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백 돌아와서요. 네, 이어서 제어 문자, 네, 역슬러시 n을 포함을 시키면 커스를 다음 줄 앞으로 줄바꿈을 한다. 네, 역슬러시 b는요. 백스페이스의 머릿글입니다. b, 네, 커스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킨다. 기준 정렬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기준 정렬은. 근데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역슬러시 탭은요, 커스를 탭키를 눌렀을 때 보면 일정 간격 떨어지잖아요. 네. 탭의 머리글 T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역슬러시 T, 커스를 일정 간격 띄운다. 역슬러시 R은요, 네, carriage return, 네. 커스를 줄바꿈이 아니라 현재 줄의 제일 앞에. 네. 커스를 현재 줄의 처음으로. 역슬러시 n은 뉴라인이었어요. 다음 줄의 앞 차이가 있습니다. 네. 슬러시 0은요, 역슬러시 0은요, 널 문자를 출력해. 그리고 역슬러시 헛따옴표는, 네, 작은 따옴표 출력. 역슬러시 상따옴표는 큰 상따옴표 출력. 역슬러시는 역슬러시를 출력. 역슬러시 F는, 네, 한 페이지를 넘겨. 폼피드를 의미합니다. 다음, C 언어의 기타 표준 입출력 함수, 네. 입력과 관련해서는 get, char, 키보드로 한 문자를, 문자 하나씩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거고, get는 키보드로 문자열, 2문자 이상, 문자열을요, 네.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한다. put, char은, 네. 인수를 한 문자를 화면에 출력. put는 인수로 주어진 문자열, 2문자 이상을 문자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 한 후에 커서를 자동으로 다음 줄 앞으로 이동하는 함수가 되겠다. 자바의 표준 입력은 스캐너 네, 클래스를 이용을 합니다. 소스의 예를 보면 네, 해당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네, 해당 그 객체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명 그리고 scan01이 얘가 객체를 담는 변수예요. 객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객체를 만들어서 담는 변수 뒤에 new 네, 해당 뭐 연산자 사용해가지고 스캐너 클래스 이름 갈록구름이 안에 네, system.io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표준 입출력 장치 즉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는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건 문법입니다. new scanner 갈로 system.in 갈로 이렇게 하면 네, 해당 스캐너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게 scan0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라인에 보면 in var equal 네, scan01.nextInt 이 객체 변수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메서드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객체는 클래스를 실체화시킨 거니까 스캐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네, nextInt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nextInt는 입력한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을 시키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정수값으로 바꿔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네, in var 해당 네,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에다가 넘겨주라 이렇게 네,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개요적으로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살펴보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표준 입력을 담당하는 클래스는 스캐너 클래스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요 네, 표준 출력을 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은 printf 미리 저희가 살펴봤죠. 뒤에 예제에서 네, 시스템 클래스의 서버 클래스인 out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printf는 서식을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printf는 C 언어의 printf 함수 사용법과 거의 같습니다. 안에 요 갈로꾸름이 안에 사용되어지는 방식은 네. 그래서 네. system.out.printf 갈로 네.
앞서서 살펴봤던 예제죠. 퍼센트 마이너스 8.2f 쉼표 100.3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왼쪽에서부터 출력을 하는데 전체 자릿수는 8글자야. 소수점 이하를 2글자 가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f는 네 실수형이야. 소수점을 가지는 실수형 데이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할 때 1003.3 그 소수점이 하나밖에 없지만 0을 붙여줘요. 두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V밸류가 인쇄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빈 공란이 2칸 이렇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8글자가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바 표준 출력의 예입니다. 네, 클래스, public class java study. 이 클래스 이름이고요. 네. 그 다음 중괄로 묶이고, 그 안에, 네, public static void main 갈로, 네, string 대갈로 꾸름이 args, 네, 그래서 through exception 이렇게 돼 있고, system out print l, print f, 네, 그건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출력과 관련된 퀴즈. 네, C 언어에서 문자열 입력을 할 때 지정하는 서식 문자열로 올바른 것은 서식 문자열 종류 중에 문자 입력할 때 네, 지정하는 건 뭔데? %C는 캐릭터잖아요. 네, 한 글자, 한 문자. %S가 string, 얘가 네, 문자열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X는 헥사데시물, 16진수. D는 10진수. 정수예요, 정수. 10진 정수.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C 언어 함수 중에 한 문자 입력 함수로 올바른 것은 한 문자를 입력하는 함수는 getChar이었어요. 네. put은요, 얘는 출력이었어요. 한 문자를 출력. 한 문자 출력이 put char죠. putchar을. 네. 입력은 get. 네. 해서 4번 정답. 자,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외 처리는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요, 예외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정상적 실행을 방해하는 조건이나 상태를 뜻합니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루틴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예외 처리입니다. 익셉션에 대한 핸들링을 하는 거. 네. C++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서는요, 이 예외 처리 기능이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외에 뭐 C나 이런 쪽에서는 예외 처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건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 처리해라고 네, 처리 루틴을 작성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외의 원인은요, 네,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나 운영체제의 설정 실수나 라이브러리 손상, 그 사용자의 입력 실수, 할당하지 못한 기억장치 접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예외 처리로서 자바에서의 예외 처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에서는 예외를 객체로 취급을 하고요. 예외와 관련되어진 클래스는 앞서서 저희가 네, 패키지 중에 java.lang 같은 경우에 error라는 게 있었죠. 에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java.lang 패키지에 에러 클래스가 있어요. try catch 구문을 이용을 해서 예외를 처리를 합니다. try 내의 구문 블락 코드 내에 어떤 걸 수행하다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catch로 넘어가요. 네. try 블락 코드를 수행하다가 네,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외를 처리하는 catch 블락으로 이동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실행을 하고 예외 발생 이후 코드는 실행을 안 한다. 네. 캐치 블락에서 선언한 변수는 해당 캐치 블락에서만 유효하고 트라이 캐치 구문 안에 또 다른 트라이 캐치 구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처리의 자바에서의 예제인데요. 네, try system out.print 오류 테스트 화면상에 오류 테스트 중이라고 찍히겠죠. 네. 해당 이 try 구문 내에 어떤 오류가 없죠. 네. 예를 들어 오타로 뭐 system.out.print 네, system.out 하고 점이 아니라 심표를 찍었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태치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실행문이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 네. system.out.print 네, 오류 발생했어. 오류라고 찍고 그다음에 오류의 종류 exception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 메시지
출력이 되어지게끔 하는데, 네, 해당 이 try, catch, 마지막에 있는 이 final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얘는 반드시 실행되어져요. final은.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요거 실행이 되고 final이 실행되어질 거고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요. 네.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얘가 실행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final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네. final은 오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네, 실행되어지는 실행문입니다. 자바에서의 주요 예 객체들이 있는데요. 종류 5 맞네.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객체 이름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요. 객체 이름에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클래스가 없어요.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exception이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네. 예외가 되겠고. no such method exception. 그러한 메소드가 없어. 메소드를 찾지 못했을 때. file not found. 네. 파일 찾지 못했을 때. interrupted IO exception. 네. 출력 처리가 중단되었을 때, arithmetic, 네, 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산술 연산의 예외가 발생한 경우, illegal, 네, 해당 어떤 잘못된 불법적인 어떤 argument exception입니다. 네, 잘못된 인자가 전달된 경우, number format exception, 네, 숫자 형식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네, 문자열을 뭐 숫자 형식으로 변화라라고 네, 요청한 경우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겠고, array 배열이 네, index out of bound,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 네거티브 어레이 사이즈, 네, 0보다 작은 값으로 배열 크기를 지정하라고 하는 경우, null point exception,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참조한 경우. 네,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다음 중 문제 유형, 네, 익히겠습니다. 예외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예외 처리 기능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처리한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죠. 네, 저희가 살펴봤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 지원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예외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조건의 상태를 뜻해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프로그래머가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처리 루틴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외 처리이다. 맞고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처리 루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로그를 남기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로그를 자동으로 남기도록 합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네.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인데요. 프로토타입은 저희가 언제 사용했던 용어이냐면은 요구 분석 단계에서 보면 요구사항을 잘 수렴을 했는지 네, 확인하는 측면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프로토타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C 언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함수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이라는 의미로 컴파일러한테 사용될 함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C 언어에서는요. 프로토타입은요, 본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해당 그 함수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매개 변수만 선언을 합니다. 네. 본문이 없다는 걸 제외하고 함수와 형태가 동일하다. 프로토타입에 정의되어진 반환 형식은 함수 정의에 지정된 반환 형식과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함수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소스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C 언어에서의 프로토타입 선언의 예입니다. 네. C 언어의 기본 형식입니다. shop include 네. 꺽쇠 stdio.h 꺽쇠 닫고 해당 std 표준 입출력 헤드 파일 include로 해. 그 다음에 메인 함수인데 메인 함수 앞에 요렇게 int func 갈로 요렇게 해놓은 게 요게 해당 func라는 함수에 대한 프로토타입 선언이에요. 자. C 언어에서는요, 해당 소스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져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지는데,
C 언어에서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프로토타입이 선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메인 함수 내에 이 func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데 프로토타입이 위에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함수 선언 부분입니다. 함수를 func라는 건 함수야 라고 네, 선언을 해주고 해당 메인 함수에서 func를 호출하게 되면 func는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함수가 어딨지? 라고 해서 밑으로 쭉 찾아가지고 그 함수를 찾아서 실행물을 실행시켜요. 실행시키는데 해당 이 함수에 대한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그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 얘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함수를 이해를 못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C 언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제일 먼저 실행하는 부분은 메인 함수인데 메인 함수에서요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해당 이 func라고 하는 함수가 메인 함수 위에서 정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굳이 이게 얘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얘는 함수야. 함수 실행문 이거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함수였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걸 바로 실행시키거든요. 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C 언어에서의 프로그램 타입의 프로토타입 선언은 해당 함수 선언을 메인 함수 위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적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프로토타입은 컴파일러에게 사용될 함수 정보를 미리 알리는 거야. 이거 함수야. 우리 함수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선언해 주는 거. 맞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토타입이란 함수 원형을 의미하는 거야. 네, 맞고.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다면 프로토타입을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토타입의 반환 형식은 정의된 함수의 반환 형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스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네. func 앞에 네, 데이터 타입 하고 실제 선언되어진 함수의 데이터 타입하고 요 두 개. 요 i가 소문자. 네. 요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의평가 문제예요. 네. C 언어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 언어의 라이브러리는 헤드 파일들이었죠. string.h 네, 문자열 처리에 사용되는 기능 제공에 맞고 time 시간이죠. 시간 처리 사용되는 기능 제공 맞고 stdio 표준 입출력입니다. 데이터 입력 출력 사용되는 기능 제공 맞고 std lib 수학 함수 제공은 math였어요. math.h std lib는 데이터 타입의 전환이라든지 뭐 난수 선언이라든지 난수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었고 틀린 것은 4번. 두 번째, 자바의 패키지 종류 중에 날짜 처리와 난수 발생 등과 관련되어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자바 패키지에서요. 날짜 처리와 난수는 java.util이었습니다. java.util 패키지. 다음, C 언어의 함수 종류 중에 입력받을 데이터의 자료형, 자릿수 지정을 가능한 함수, 네.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자리형이나 자릿수는 서식이잖아요. 서식 지정. 가능한 거는 입력과 관련해서는요, getHA야 get가 입력이고요. scanf, 요 세 개예요. 근데 서식을 지정해서요, 입력받는 건 scanf입니다. 1번 정답. pushHA는 출력이죠. 출력. 얘는 출력. 4번.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제어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제어 문자 역슬러시로 이렇게 뒤에 했던 거 있죠. 네. 역슬러시 n은 뭔데? 네. 뉴라인이야. 네. 줄바꿈 하라. 다음 커스가 다음 줄에 네, 위치하게끔 맞고, 역슬러시 r은요, 네. carriage return이야. 네. 현재 줄의 제일 앞. 네. 맞고요. 역슬러시 b는요, 블랭크가 아니라, 네, 백스페이스였습니다. 백스페이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역슬러시 t는 탭. 맞습니다. 마지막. 자바에서의 예외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바에서는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여 예외 처리를 한다. 맞습니다.
자바는 예외를 객체로 취급하며 예외와 관련되어진 클래스를 자바.랭 패키지에 제공한다. 네, 요 에라 있었죠. 에라 클래스. 네. 그 다음에 try 블락에서요. 예외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블락의 예외 처리 코드를 실행한다. 맞고요. try catch finally 구문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든 하지 않던 finally 블락 코드 실행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finally 구문의 문은 실행을 합니다. 핵심 정리, 라이브러리 파트.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함수나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모아놓은 집합체야 일반적으로 도움말, 설치파일, 샘플 코드들을 제공을 하고 라이브러리 종류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4장 되어 있고 외부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C 언어의 대표적 표준 라이브러리로는 네. stdio.h, string, math, 네. stdliv, time.head 파일들이 있었고 자바 언어의 대표적 표준 라이브러리로는 패키지, 네. java.lang, java.util, java.io, java.net, NET 등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입출력, 키보드로 입력받아 화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또는 클래스와 메소드로 C 언어에서의 데이터 표준 입출력 함수로서는 scanf, get, char, get는 입력 그리고 printf, put, char, put는 출력 서식 문자를 사용해서 출력 또는 입출력에 대한 서식 지정할 수 있는 건 scanf, printf였고요. 자바 언어의 데이터 표준 입출력에서 입력 관련 클래스는 스캐너 서식 지정에서 출력할 때는 system.out 클래스에 있는 printf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외 처리,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조건이나 상태가 예외였고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에 대한 처리 루틴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예외 처리였고요. 자바에서의 예외 처리는 try catch 구문을 사용을 해서 예외 처리를 했었죠. 네. 마지막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언어에서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함수 원형이라는 의미로 컴파일러에게 사용할 함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 C 언어에서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함수가 미리 정의된 경우는 프로토타입 정의하지 않아도 돼. 메인 함수 호출되기 전에 위에 함수가 선언되어진 경우에는 해당 프로토타입 정의하지 않아도 되죠. 프로토타입에 정의되어진 반환 형식은 함수 정의에 지정되어진 반환 형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러리 활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